네, 중동 상황에 급락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조금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문제입니다. 휘발유 값이 약 3년 7개월 만에 1,8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인데요. 1,834원에 마감이 됐는데 3년 7개월 만에 1,800선을 돌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인철 소장님, 저희가 뭐 위기감을 계속해서 이제 고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당분간 이어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좀 언제까지 이런 유가의 좀 고공행진이 이어질 걸로 전망하시나요? 저 수치가 조금 전 또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었나요? 네, 기름값은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 제가 어제 이 방송 마치고 제가 다니던 단골 주유소를 찾았어요. 일주일 전에 넣었는데 리터당 100원이 뛰었습니다. 서울 전국 평균 가격이 오늘 3시 기준입니다. 1,882원이에요. 네. 그리고 전국 평균 가격도 1,821원으로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여기에 깨알 같은 밑에 글이 뭐냐? 이게 세금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유류세 할증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지금 통상 이제 이 국제유가 변동푸는 시차를 두고 2주에서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데 아니 전쟁은 지난 주말 났는데 기름값은 지난주부터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국무회에서 제정된 게 사재기 담합 가격 폭리 엄단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마 가격 상한 표시제가 있어요. 야, 시장주의에서 무슨 가격 상한을 표시해? 가격 상한 표시제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경험했기 때문에 당시에 만들어놨어요. 국가 비상사태, 물류대란, 오일 쇼크가 올 경우에는 정부가 가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정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아니 그러면 서울이 쌀까 지방이 쌀까 운송비도 있겠고요. 비축하고 있는 재고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가격을 정할지 여부는 디테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오늘 하루 만에 40원, 50원, 100원씩 폭리 취한 것들의 경우에는 집중 전수조사 들어갑니다. 정부도 제대로 좀 챙겨보겠다고 하니까 당분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한 가지 다행인 소식은 주식 상황이 어제보다는 나아졌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19만 원대 그리고 하이닉스도 90만 원대를 회복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그래도 이건 좀 다행스러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조금은 올라왔네요. 그렇죠. 정부가 어쨌든 10조 원이나 되는 돈을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우리 경제에 이제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코스피 상승의 여력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충격이 있어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고 왜냐하면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정 국면이 필요했는데 이란에 대한 사태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그 조정 국면을 맞았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6천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전망이 있습니다. 이인철 소장님이 어제 또 비슷한 얘기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 상황 보시면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트럼프 손에 달려있다. 오늘 반등이 트럼프 덕이에요. 트럼프가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운항 안전 보장한다. 보험까지 제공할게. 두 번째가 이란이 백기를 들 것 같아요. CIA를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 종전 이제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한번 해보자. 물론 이제 수면 위로는 LNG 카타르의 LNG 폭파하고 사우디에 이제 이 유력 시설을 이제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미국과 맞짱 떠서 지금까지 견딘 국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마 물론 이제 앞서 이제 전쟁이라는 변수를 빼게 되면 우리 시장은 변한 게 없습니다. 갑자기 반도체 실적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상법 개정안 통과가 있는데 자사주 매각 안 할 것도 아닙니다. 여기다 개인들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더 떨어질까 봐. 여전히 거래대금, 유동성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전쟁의 초입이에요. 과거를 보게 되면 보통 1개월에서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V자형 반등을 냈던 이제 경험을 삼아서 아마 지금은 변동성에 좀 하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면서 우량주가 많이 떨어졌다. 내가 목표했던 가격이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정부도 이재명 대통령도 금융시장의 변동 가능성 확대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이 점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요. 이건희 회장과 관련된 소식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건희 회장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됐던 차가 경매에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영종 센터장님,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1989년에 이건희 회장을 위해 가지고 특별히 제작된 차량이 있습니다. 예. 이 차량 모습만 봐도 정말 멋있는 클래식카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고급 뭐 예상 슈퍼카. 네. 예상 낙찰가가 5억에서 7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포르쉐 전문 튜닝 제조사가 만든 거고요. 루프 928R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차량이 오랫동안 삼성 컬렉션의 핵심 자산으로 보관돼 왔는데요. 최근에 이 루프사가 다시 이 차량을 매입해서 2021년 파펜하우젠 본사에서 정밀 복원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미국의 경매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건희 고 회장은 자동차 매니아예요. 용인에 있는 호암 이제 이 박물관 옆에 보면 네. 전용 트랙이 있습니다. 아, 전용 트랙이요? 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네. 거기 가서 혼자 운전을 해요. 근데 수십 대의 이제 슈퍼카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키로수가 1998년 제작됐지만 2,500km예요. 네. 안 썼다는 겁니다, 거의.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명판도 보통 보면 뭐 몇몇 제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나 그다음에 이제 숫자가 적혀 있는데 여기는 바로 이건희 회장의 이름이 새겨졌기 때문에 예. 밖으로 운행하는 게 아니라 전용으로 이제 했던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건희 회장의 차량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새 역사를 썼습니다. 진격의 주식시장 코스피가요. 5,000피 달성 한 달 만에 6,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장중 6,100선까지 돌파를 했고요. 조금 전에 6,000선을 넘어서 또 장마감을 했는데 신고가 행진 속에 손을 내미는 이재용 회장의 영상이 화제라고 합니다. 아니, 이 회장 요즘 실적도 좋은데 어디서 뭘 한 겁니까? AI 합성 영상이 인기입니다. 삼성전자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재용 회장 등장했죠. 조금 어설퍼 보이긴 하지만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손을 네. 내밀고 말할 시간도 없어 빨리 타 이렇게 빨리 타. 외치고 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할 시간도 없다. 삼성전자 주가 연일 상승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올라타라 이런 재미난 이 밈이 유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군요. 이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더 사도 되나 고민을 하시고 아직 못 산 분들은 네.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그래서 오늘 마감가가 예. 20만 3,500원이었는데 30만 원 가나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렇게 밈이 돌 정도로 합성 영상이 돌 정도로 뭐 이재용 회장이 빨리 타라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이유는 자 보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뒷자리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세가 놀랍다 보니 당신도 좀 올라타라 이런 합성 영상이 돈다는 겁니다. 마치 또 삼성을 이런 기업으로 만들겠다던 취임 당시의 일성이 이루어진 듯합니다.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기업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종구 평론가님, 네네. 영상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는 자 최태원 회장의 사진이네요. 이건 뭡니까? 네네. 최태원 회장 역시 똑같습니다. 어서 빨리 타라라고 지금 손을 내밀고 있죠. 증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 어마어마한 상승세입니다. 작년 12월 30날 납회 때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65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당장 오늘 100만 원대가 넘어간 거예요. 2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것 역시 삼전 못지않게 아직도 탈 수 있어. 아직도 더 오를 수 있어. 라는 기대감이 이런 밈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최태원 회장까지 밈이 돈다는 건데 사실 뭐 투자는 당연히 개인의 책임에 있습니다만 자, 이런 밈이 나올 만큼 삼성전자의 상승세는 사실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룹의 질주 이런 게 이어지다 보니까 관심인 거는 이재용 회장의 배당액에 쏠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격의 삼성전자라는 말이 나오면서 도대체 이재용 회장 배당액이 얼마일까 관심이 많이 가시죠. 지난해 기준으로 배당액 1위부터 10위까지를 꼽았는데요. 이재용 회장 1위입니다. 무려 3,900
93억 원입니다. 2위는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긴 하지만요. 4위에서부터 6위를 잘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본 인물들, 바로 삼성가의 새 모녀가 이렇게 4위에서부터 6위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부진 호텐신라 사장이 1,602억 원, 홍라희 관장, 이서연 사장이 뒤를 이어서 각각 1,522억, 1,211억 원을 기억을 했는데요. 일단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워낙 이 절대적인 배당 총액이 크다 보니까 개인 배당 순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4위부터 6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나 삼성물산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에서 배당이 확대된 것이 아무래도 이 개인들의 배당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당액을 경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 소득의 측면에서도 물론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업황이 회복되고 있느냐, 그리고 기업별로 현금 창출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늠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야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6,000피 주역들이 생겨나다 보니까요. 또 이런 밈까지 또 있습니다. 밈이 계속 나오는 거죠. 보면은요. 20만 원 합성 신권이다라고 하면서 이재용 회장 얼굴이 등장한 저런 합성 신권까지 지금 온라인에서 돌 정도로 상당히 또 화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혁 변호가, 이 회장이 근데 지금 상황이 좀 만족하지는 않고 임원들을 다수로 또 해외로 보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재용 회장, 우리는 왜 못하냐, 우리도 해보자, 이런 화두를 던졌고요. 이에 따라서 아마 금융사를 중심으로 중국이라던가 미국 이런 곳에 임원들이 직접 가서 좋은 모델, 각 계열사에 적용할 만한 사례를 모아서 벤치마킹하려는 공부 열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업이 잘 나가면 휴가 보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휴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잘 나갈 때 더 고삐를 재고 배우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삼성증권은 뉴욕에 가서 AI와 코인이 어떻게 접목되는지 점검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는 이미 공부를 하고 왔다라고 합니다. 중국에 가서 AI를 기반으로 사고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봤다라고 하는데요. 현장을 점검해서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준비하겠다, 이런 포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지만 나는 아직도 좀 모자라다, 이렇게 외치는 듯한 이재용 회장의 행보는요. 또 마치 이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저희가 할 일은 좋은 사람 모셔오고 또 우리 조직이 예측할 수 있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문화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빠가 연일 호실적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면, 자, 이부진 사장도 바쁩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하는 사진이 포착됐는데, 저 자리 뭡니까? 네, 오늘 확대 국가 관광 전략회의가 열렸어요. 이건 원래 이제 총리가 주재하는 관광 관련한, 관광 산업과 관련한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라든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관계부처 장관 회의거든요. 그런데 2019년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이제 다시 방문하고 싶은 그런 국가로 만들자. 그런데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는 왜 저 자리에 참석했느냐? 바로 이부진 회장이 2023년에 한국 방문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어요. 제24대 위원장으로. 원래 호텔신라를 지금 운영하면서 워낙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을 하고 있고, 또 호텔신라의 그런 이 운영을 맡으면서 관광산업 전문성, 이런 것을 워낙에 높이 샀기 때문에 이제 이 부진 위원장이 오늘 또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민간 차원의 서비스 개선과 환대 캠페인을 주도하고 K컬처를 접목한 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을 하겠다.
그렇고 제안도 했습니다. 자, 이부진 사장도 상당히 바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요즘 아들이 또 좋은 수능 성적을 거둬서 그렇죠. 좋을 일이 네.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졌는데 이 K관광 3천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가 목전입니다. 그런데 이 관광객들의 80%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건 문제입니다.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곳들이 지방에도 곳곳에도 정말 많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이런 관광 사업 같은 부분을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좀 골고루 배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렇게 재계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